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제 첫 번째 직장이 40일간 근무했던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.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죠. 그 40일간 근무했던 회사는 바로 국내 중견의 의료회사의 해외 영업 파트였고요. 제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예요. 코스피 상장사고요. 자, 그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, 해외 영업 근무를 했는데 제가 40일 만에 그만둘 수 없었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, 첫 번째가 무작정 취업을 한다라는 거, 묻지마 취업. 자, 그게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직장을 통해서 느꼈죠. 그 당시에는 IMF 시절이었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버금가는 그러한 취업난에 시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간다라는 건 사실 저 같은 문과생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좀 문제였었고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그래서 이력서를 수십 군데는 뻥이고요. 한 수백 군데를 넣은 것 같아요. 카피 페이스트. 제가 직무 설정은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직무는 해외 영업을 해야겠다.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대강 좀 해외 쪽에 뭔가 일을 해보겠다. 자, 어설픈 그러한 스터디를 통해서 직무를 설정했던 거죠. 직무의 설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설프게 잘 모르고 일단 해외 영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갔는데,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되어 있느냐, 내가 꿈꾸던 해외 영업이 무엇인가 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들어갔는데 바로 그 회사는 의료회사였거든요. 그래서 의료회사의 해외 영업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죠. 그게 뭐냐면 원단의 샘플 가지고 큰 해외에 있는 월마트라든지 그런 고객에 샘플을 갖다가 수령해서 보내주고 그것에 관한 커뮤니케이션과 팔로우를 하는 그런 업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직무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고 제가 관심 있던 그런 해외 영입이 아니고 저는 부품이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자부품이든 이런 쪽을 생각했었고요. 중요한 거는 그와 관련돼서 바로 업종에 대한 스터디가 안 돼 있던 거죠. 의료업종, 정말 저 의료 아무것도 모릅니다. 정말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. 옷에 대한 관심은 사실 1도 없고요. 1도 없고 뭐 이런 스파니니 뭐 재질,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재질은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도 관심이 없고, 네, 자, 사주는 대로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런 제가 취업이 안 된다고 전혀 스터디도 안 해놓고 직무도 제대로 모르고 일단 의료회사의 해외 영업 파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텼을까요? 딱 40일 정도 버틴 것 같아요. 그만큼 우리가 취업 준비라는 것이 이런 사전에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묻지마 취업,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. 묻지마 취업은 하지 마시고요.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업의 본질이 무엇인지, 정말 가슴 뛰는 취업을 하기 위한 내 고민,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무를 통해서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해야지 내가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지,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무작정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좀 뒤로 하시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취업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전 영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그런 얘기고요. 직무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업종에 대한, 두 번째로 업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잖아요. 또 하나 제가 그렇게 40일 만에 그만둘 수 있었던 회사, 그만둬야만 했던 회사에서 느꼈던 또 하나의 관점들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, 이렇게 짧은 경험, 단기간의 경험들을 우리가 이력서나 자소서에 써야 될까라는 부분이죠. 그 부분은요, 정답은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40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40일은 아닌 것 같고,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좀 짧은 기간의 경험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부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,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직을 할 때의 그 직무와 가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와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연속성을 통해서 내가 그 직무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주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그걸 당당하게 이력서에 짧게라도 쓰고 막 공격이 들어와요.
회사 사유가 뭐냐, 왜 이직을 했냐, 넌 3개월, 4개월, 5개월 만에 왜 이직을 했냐, 이직이 왜 잦냐,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디펜스를 할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개발해야 되죠. 제가 나중에 그 노하우들은 이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디펜스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, 저는 지금도 어떠한 이야기가 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야기가 와도, 어떤 질문이 와도, 면접 과정에서의 나의 이직의 동기, 퇴사 사유, 내 포부,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중간에 이직 과정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. 당신처럼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, 한 대형 외국계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인터뷰 경험이 많습니다. 제 직무와 관련돼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. 특히 면접이나 이런 이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이력서상에 표현할까 말까 단기간 근무에 대한 것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되, 전문성이 살리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경우라면 표현해 주되, 공격이 들어왔을 때, 즉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디펜스 할지는 자신만의 논리로 명확하게 부정해야죠.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오늘 제가 정말 짧게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이후에는 좀 더 길게 근무했던 회사, 제가 근무 기간을 좀 더 늘려갑니다. 자, 1년 근무했던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